방금 소개받은 이순신 연구소장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순신과 경상 좌수사 이율룡에 관해서입니다. 근데 발표도 중요하지만은 나중에 그 토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발표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책임자로서 제가 희생을 좀 하겠습니다. 15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경상 좌수사 이율룡은 임진왜란 초기에 경상 우수군 소속 옥포 만호와 웅천 현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유재란 시기에는 경상 좌수사로 활동하면서 활약을 했고요. 종전 후에는 또 수사로 활동하고 삼도수군 통제사직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율룡의 생애에 대해서 개관을 해보고 옥포 만호와 웅천 행감 때 이순신과의 소통 상황, 그리고 경상 좌수사로 보직된 이후의 활동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순신과 이율룡의 관계와 이율룡의 수군 활동상을 조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율룡의 생애와 활동을 보겠습니다. 이율룡의 가계를 먼저 보면은 본가는 재령이고요. 재령이고 자는 경연, 호는 동계입니다. 1563년에 경상도 청도 출생인데 문중 자료에는 1562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가 방목이 발견된 이후에 무가 방목에 보면 1563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식 기록물을 준용하기 때문에 1563년생으로 봅니다. 맨 앞에 발표하신 이욱 교수님도 충청수사 선거위의 그 탄생 연도를 이렇게 이제 무가 방목을 통해서 이제 1545년생으로 밝혔듯이 저도 사실 그 이순신 파워인맥 쓰면서 선거위의 그런 그 출생 연도를 문중 자료만 믿고 1550년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545년생이더라고요. 그 몇 년 전에 그걸 발견했는데 아직 수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부 공식 기록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1563년생으로 정합니다. 쭉 내려와서 이순신의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세 명이 다 무가를 통해서 출사합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무가의 장원급제였습니다. 성정과 무가 급제 사항을 보면은 이율룡이 무가를 응시했지만은 서책과 서한을 또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무를 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청년 시절에는 정로위에 소속돼서 군인으로서의 어떤 그 전문성을 키웠고 22살 때 1584년에 무가 별시 영시에서 병과 85위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 무가 동기로는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김시민 장군, 이광학, 권영수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수군으로 활동한 사람 중에는 정사준, 이연염, 이설, 최도전, 이영남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영남은 이율룡과 동갑이고 임진왜란 초기에 경상 우수군 소속으로서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더 친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무관생활을 보면은 1584년도에 무가에 급제해가지고 87년도에 선정관에 임명되는데 그 전까지의 그 근무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북방에서 근무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1587년도에 선정관이 되고 2년 후에 1589년 정월에 옥포 만호로 임명됩니다. 이때 나이가 27살입니다. 27살 때 이미 종사품이 만호로 제소된 것은 그의 능력을 알아본 유성룡의 청거에 의해서라고 문정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 시기 활동을 보면은 경상 우수군 소속으로서 옥포 해전을 시작으로 이순신이 주도적으로 지휘한 여러 해전에 참가해서 조선 수군 승리의 한 축을 이루는 데 기여를 했다. 그리고 주로 뭐 경상도 지역의 정보 제공 상황, 그 다음에 해전에서 선봉군으로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경상 우수영 장수들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593년 4월에 웅천 행감이 되는데 이때부터 활약상을 보면은 1594년 3월에 제2차 당항포전 때,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거제도 진공작전, 흔히 말하는 장문포전, 이때도 이제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1595년 4월에 정삼품 통정대부로 진급하고 1596년에 이순신의 청거로 경상
좌수사에 승진돼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경상 좌도의 수군을 지휘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1차, 2차 울산 도산성 전투 때 큰 활약을 합니다. 종전 후에도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조정은 다시 일본이 쳐들어올 것이다 생각해서 전 수군 병력을 부산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산 지역을 책임진 경상 좌수사 이올룡은 종전 직후부터 부산의 해상 방어를 책임지면서 꾸준한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1604년에 임진왜란 때 농공행상에서 선무공신 3등에 장식됩니다. 선무공신 3등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겁니다. 18명 안에 뽑힌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식성군에 봉해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관직도 겸하고 비변사 당상 임무도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책을 건의하고 또 이를 채택하기도 합니다. 1605년 8월에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었다가 1607년 6월에 퇴직되고 1607년에는 한경도 백마 절도사로 제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잘 해서 변방의 상황이 크게 안정되는 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1609년 임기를 채우고 충청 수사로 임명됐다가 1610년에 7월에 별세를 합니다. 사망 후에 병조 판서에 추정되고 청도의 금호서원과 어령의 기왕서원에 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과 경상 좌수사 이전의 이울령, 그러니까 경상 좌수사 있기 전에 옥포 만호와 웅천 행감 시절에 이순신과 관계가 좀 나오는데 이걸 보겠습니다. 먼저 경상 우수군의 초기 대항 시에 이울령의 활동을 보면은 조경남의 난중 잠록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임진왜란이 발발하니까 이제 경상 우수사 원균이 이렇게 해상 청야 작전 이렇게 이제 적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다 침몰시키고 육지로 가려고 하는데 옥포만호 이울령이 이게 건의를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기록이 있고 또 이울령은 또 한편으로 이제 이렇게 관할 격리해서 죽는 게 좋다 마땅하다 그리고 호남의 수군을 이제 수군의 구원 요청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원균이 그걸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소비포 건간 이영남을 이순신에게 보내서 구원을 요청해서 이순신과 이울령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순신과 이울령의 최초 만남은 1592년 5월 초, 특히 옥포 해전을 하루 앞둔 1592년 5월 6일부터 공식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제 전라도 수군이 경상도 한산도 근처에 왔을 때 그때 경상 우수군들이 이제 내척에 판옥선 내척하고 heb선 두 척에 이렇게 사고 오는데 이때 옥포 만호 이울령도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순신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공식적인 만남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많은 그 이순신이 기록한 수많은 전투에서 경상 우수군도 빠짐없이 참전합니다. 그래서 해전 승리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데 옥포만호 이울령도 이때 계속 참전했고 이순신과 직접 간접으로 소통을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웅천 행감에 이제 이울령이 제도되는데 이때가 1593년 4월경입니다. 난중일기에는 1594년 1월 20일부터 나오는데 이울령이 이제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이제 3번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강화 교섭 기간 중에도 간헐적인 전투가 있었죠. 이 전투에서 이제 특히 제2차 당황포전, 그 다음에 춘원포전, 그 다음에 거제도 진공작전 이때 이울령이 활동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활약이 상당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상원이 적어요. 그래서 실록에 보면은 1592년 8월 실록 기록 보면은 당포 해전의 전공에 대해서 상을 줬는데 전라 좌수군들만 있고 경상 우수군들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같이 싸웠는데 없어요. 그래서 전공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특히 이게 1594년 하반기에 이르기까지도 전공에 대한 포상이 없었다고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1594년 10월에 보면은 정권수가 아래기를 원균의 부하 중에 우치적이나 이울령 같은 자는 그 전공이 매우 많은데도 그에 대한 상은 도리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그래서 분해하고 있다. 이런 게 있고 또 12월에 보면은 비변사가 원균의 관하에 있는 장관 우치적 이울령 등이 외변이 있은 초기부터 죽음을 무릅쓰고 힘껏 싸워서 외장인 담배를 고스란히 포획하고
뭐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별다른 상전을 받지 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난주길게 보면은 이순신과 이울룡의 소통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일상 업무가 27번 되고 식사와 술을 마시는 게 8번, 활쏘기를 6번, 그 놀이도 한 3번 했고 적정 보고에 대한 그 3번, 중요 업무 수행 또는 보고가 4번 이렇게 있습니다. 난중일기에서 이순신과 이울룡이 만난 횟수는 총 51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울룡을 중요한 일에 선임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4회에 되는데 특히 한산도 무과시험 할 때 이렇게 웅천행감 이울룡이 참시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요. 중요한 적정 보고도 3회가 있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소통 보면은 비가 오면 함께 종정도 놀이도 했고 음악 감상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활을 쏘는데 활 쏘는 게 6번 나오는데 주로 1595년대에 집중됐다. 함께 식사나 술을 마시는데 그게 8번 있는데 그 중에서 6번이 1596년 초에 이릅니다. 이게 이울룡이 경상 좌수사로 발령이 남에 따라서 작별의 정을 나누기 위한 회식을 자주 한 것 같습니다. 일상 업무는 한 27번 되고요. 그래서 이울룡은 1596년 2월 중순경에 웅천행감에서 경상 좌수사에 임명됩니다. 임시로 부임한 시기는 3월 중순 무렵 됐고 그 다음에 96년 4월부터 경상 좌수사 직책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 좌수사 이울룡의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 좌수사 부임 후에 이울룡과 이순신의 직접 소통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이 점거하고 있는 동네 지역이 경상 좌수군하고 한산도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어려웠어요. 경상 좌수형은 그 당시 이렇게 낙동강과 가덕도를 서단으로 하고 오른쪽 그 강원도 경계까지 이렇게 14개 관포를 운영을 한 걸로 생각되는데 12개 포는 해운포를 포함해서 부산포, 다대포 쭉 하는데 이 중에 연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이렇게 폐진됐다는 말이 있는데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울룡 부임 전에 경상 좌수사 활동 보면은 임진왜란 개전 시기에 경상 좌수사 박홍은 제대로 싸우지 않고 보고만 제대로 하고 쭉 올라갔다가 평양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1693년 1월 평양성 수복 후에 내려오다가 병으로 사망합니다. 별로 활동이 없었죠. 다만 앞에 보고를 먼저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상 좌수사로 이제 이유희가 임명됐는데 1592년 11월에 임명됐습니다. 처음에는 충청도 조방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91년 1월에 전라 좌수사를 이순신보다 먼저 전라 좌수사를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는 전라도 조방장으로 팔량치에 주둔해서 적을 방어했고요. 경상 좌수사로 제수되었지만은 본영 서군이 괴산되기 때문에 부산 지역 부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안동, 의성, 의흥 등지에 머물면서 육전에 종사합니다. 그러다가 1593년 4월에 장기 이수일이 이제 부임하는데 이수일은 우리가 이순신 장군과 마찬가지 충무공 시호를 받은 몸이죠. 그래서 장기 현감과 밀양 부사를 거친 이수일이 이제 발령받는데 장기의 포위프에 신을 치고 전선을 다수 건조하면서 나름대로 수군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1593년 7월에 적선 4척을 납포하는 전과를 거둡니다. 경상 좌수군이 최초의 전과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상 좌수사 이울룡의 활동을 보면은 일치 동네 이제 좌수사 선격되기 전에 동네 부사로 일치 선격됐다가 좌수사로 선격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 교섭이 절정에 달할 때 연포까지 내려옵니다. 저기 맨 밑에 동그라미 있죠, 빨간색 연포까지 내려와 진을 쳤다가 정류재란에 일본군이 또 쳐들어오니까 저 위로 위에 저 포위포까지 올라갑니다. 이 옆에 그림은 이게 조선 후기에 진행 그 관포 위치도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는 요 밑에 부산 쪽에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동 배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그 당시에는 저 위에까지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위포의 진을 치고 적정에 대한 동향 파악과 소규모의 해전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육전에서 또 많은 활약도 했고요. 특히 1597년 말에 제1차 도산성 전투 때 군량 공급 중 일정 부분을 부담했고 전투에 간접적으로 참여해서 성원을 하는 전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기의 접반사 행조판서 장원익이 취기한 내용 보면은 이제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제1차 도산성 전투 요때 자도수사 이울령을 시켜가지고 성세를 독구도로 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경상 자수권이 이런 걸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대포 첨사가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열세한 전력으로 전황에 큰 기회를 할 수 없었던 당시의 수군력 운영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종전 후에 명나라 장수 모국기가 선조에게 언급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 보면 귀국의 수로총병 이울룡과 육로총병 정기룡은 모두 훌륭한 장수로 몸을 돌보지 않고 나가 싸우는 것이 이 두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울산성 전투 때 이울룡이가 중국군과 협조를 잘 해가지고 전투를 잘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2차 울산성 전투가 1598년 10월에 있었는데 이울룡 간포에 주둔하면서 퇴각하는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단행해가지고 다수의 일본군들을 포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전 후에는 경상 좌수사직을 수행하면서 부산 지역을 방비하는 데 노력합니다. 제가 15분을 맞춘다는데 16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매진반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